반도체의 대장주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이 미국 증시의 반도체의 대장주가 엔비디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94불 상상 불허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엔비디아가 90불대에 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146불이니까 참 많이 떨어졌네요. 대개 200불 넘어서던 그런 가격이었고 엔비디아는 대개 140불대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그러니 과거로 따지면 940불 수준이죠. 액면 분할 전에. 그다음 미국이 대만 반도체 TSMC 146불대 뭐 얼마 전까지 200불 넘었던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가장 대형 반도체 섹터의 투자는 상장지수펀드 반에크 그룹이 여러분들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180불 80센트네요. 이게 한 240불 260불 290불까지 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위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3인방이죠. 3인방 가장 빅3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을 잘 운영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의 탑10 기술주 투자 탑10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 한 3000개 기업에 투자하지만 가장 여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탑10 가운데 반도체 주식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거에 이어가지고 반도체 주식은 3종류니까 미국의 좀 대형 반도체 섹터를 대표하는 상장지수 펀드는 대부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TSMC를 가장 보유를 많이 하는 그런 펀드죠. 이 펀드들이 가격을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과거 경기가 침체됐을 때 성과와 회복 속도를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종목 가운데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엔비디아가 이런 75% 주가가 빠진 겁니다. 3년 5개월 정도 걸렸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가 전성기 때 거의 1조 원 넘지는 않았고 육박했던 브로드컴이 5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고점 대비가 여러분들 TSMC 대만 반도체가 55%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SMH 반에크 그룹이 여러분들 운영하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섹터 투자인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SMH가 60%가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술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것이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 눈의 안경이라고 이걸 주식 투자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여러분들 그림을 결론 안 나는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뭐가 여러분들 소용이 있습니까? 결론 안 나는 이야기를. 그죠?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맺고 끊는 것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제가 남자를 볼 때 첫 번째는 책임감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건면성을 보고 세 번째는 맺고 끊는 능력을 보거든요. 사람을 볼 때. 맨 처음에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냐 이걸 보고 두 번째는 그 양반이 진짜 건면하게 일을 많이 하냐를 보고 세 번째는 맺고 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맺고 끊는 것이 없이 이런 허리멍텅하게 되면은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통 보고 무슨 출마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패배를 해버린 건데. 사람이 좀 맺고 끊는 게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허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 내 이야기가 물론 뭐 자기 쪼대로 사는 게 인생이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시야를 넓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게 되면은 듣기 싫으면 딴 데 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가지고 누가 이런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무슨 누가 이름 출마를 해야 되니 출마하는 게 뭐가 이름 중요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거 결과는 다 결정돼 버린 건데. 사람들이 반도에 갇혀 가지고 그냥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사니까 맨날 뭡니까 그렇게 허덕거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공부도 여러분들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어떻고 홍준표 어떻고 백날 해봐야 뭐가 소용이 있냐 이야기예요. 할 만큼 했으면 됐지. 제 성품은 그냥 칼같이 칠 때는 쳐버리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흥미롭습니까? 2008년도에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빠진 겁니다.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유명한 엔비디아가 75% 정도 여러분들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도 35% 30% 이렇게 빠진 거죠. 이게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경기 변동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36%나 빠지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기술주의 침체기 대응 패턴 2008년도 위기에 50에 70% 정도 빠졌고 2020년에 30에 35%가 빠졌고 40에 60% 정도 빠졌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겁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등락폭이 큰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니까 장기 보유 투자자라면은 침체 국면에서 더 매입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인 조언도 하는 겁니다. 닥터 AI가. 기술주의 회복은 시장 평균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AI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관련 반도체 주식은 위기 이후에 슈퍼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현재 밸류에이션과 과거 침체기의 저점의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배당 여러분들 수익 대비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게 주가 수익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34.28 굉장히 높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에는 0.5 정도 됐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를 10배 정도 지금 액면 분할을 한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불이네요. 그 당시는 0.5불.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지만 상당히 가능성 있는 그런 회사니까 알아서 잘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들 AI 닥터 AI 이야기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본인이 그 기업의 장래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으면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네요. 현재 반도체 시장은 약 19% 정도 2024년에 성장했고 올해도 여러분들 거의 이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주로 생성형 AI 칩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수요 급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송하는데 몇 분들이 뭐 윤 어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이. 내가 여기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소망하는 거하고 현재 가능한 걸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윤 대통령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패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윤 대통령은 그냥 제도권을 통해 그냥 아웃이 된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어야 이런 패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게 있더라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발설해야 돼. 말이 되는 이야기를. 그냥 막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익명성이라 해가지고 실방송을 진행하는데 막 내지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 지금. 윤 어게인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공하더라도 자기 입을 떠나서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손으로 글을 쓸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야기죠. 그러나 희망회로만 돌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고생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 고생을 안 하겠냐 이야기죠. 뭐 그렇게 해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지만 실방이 진행되는데 뭐 방송에는 전혀 집중 안 하고 계속해서 윤 어게인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그냥 열불이 나는 게 아니고 야 그냥 좀 우리가 제정신 차리자 이야기죠. 자, 뭐 시장 변동성이 있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닥터 AI의 여러분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또 다른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떻든 간에 뭐 데이터 센터 서비스와 AI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한번 참조. 여러분들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정직하게 답을 할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반에크 팹레스 세미컨덕터 ETF입니다. 이게 지난해 8월 달 이름 런칭할 때 주당 25달러로 이름 런칭한 겁니다. 19.76달러까지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반도체 설계사만 모은 거죠. 그럼 우리 돈으로 19불 76센트면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죠?
10주를 사더라도 190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잘 안 오겠죠.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30불 넘던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정말 얼마나 떨어졌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주가 떨어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팬데믹 때 떨어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여러분들 침체일 때 50% 7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생각이 없으면은 손을 대기는 참 어려운 주식이 반도체 주식인 겁니다. 빅보스님 고맙습니다. 제가 30대입니다. 자극적인 정치 방송보다 자극적인 정치 방송 맨날 들어봐야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 찌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말에 이 중요한 시간에 2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자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병호 TV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제가 입장을 밝히는데 시간 대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방송을 운영할 거라고요. 오늘 이렇게 빅보스님 말씀한 것처럼 들어와서 1시간 2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내가 운영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입장을 지키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고 홍준표가 어떻고 백날 떠들어 봐야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건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제가 투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여러분이 안 드린 거죠.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됐다 사람들아. 이게 10주면 190불이잖아. 100주면 여러분들 1976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싼 거지 않습니까? 연평균 2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상장에 25불을 했는데 19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집중이 안 되면 그게 이야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본인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얼마나 여러분 귀한 정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아. 이게 25불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19불 76센트까지 떨어졌다 이야기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사를 모은 이 상장지수 펀드가 그죠. 어마어마한 기회인 겁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기는 정말 좋은 거죠. 제가 뭐 100% 확신을 못 하겠는데 반에크 그룹이 이런 굉장히 이 분야에 정통한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탁 방송하면 뭡니까? 딱 표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관세는 통상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웬만한 배포를 갖지 않고서는 이런 정책 쓸 수가 없거든요. 국내외 언론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뭡니까 두들기지 않습니까? 실패하기를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힘든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이 여러분들 손을 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